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부동산은 교통 호재가 최고인데 신도시이면서 교통 호재만 4-5개가 되는 곳이 있죠. 그 중에서도 지하철 강남권 연결이라는 대형 호재가 반영을 앞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마지막에 시세 분석과 현장 답사했을 때 체크 포인트도 알아볼 테니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 신도시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에서 2시 방향에 있고 이쪽이죠. 확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4호선 별내 별가람역이 있고요. 경춘선 별내역이 있습니다. 별내 신도시는 이 2개 역을 품고 있어요. 별내 신도시 사업기간은 원래는 2012년까지였는데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인해서 꽤나 지연이 많이 됐었죠. 계획상 수용 인구가 72,411명이었는데 현재 인구가 7만 명 정도입니다. 거의 다 됐죠. 2013년에 1만 명 정도였는데 2015년부터 급속도로 인구가 늘었어요. 별내 신도시 좌측에 있는 노원구에서 별내 신도시로 이주를 많이 했는데 노원구 인구가 62만에서 57만으로 줄어드는 반면 별내동은 4만 명이 증가를 했어요. 인구 이동이 있었던 거죠. 별내 신도시 용도 지역을 한번 보면 별내역 앞쪽으로 이 빨간색 상업지구가 있고요. 대형마트도 이쪽에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면 1종, 2종, 3종 주거지들이 있고 상가주택이 들어와 있는 일반 주거지도 있고 별내 가람역 앞쪽으로는 준주거 지역이 있죠. 상권이 형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대로 위성지도 보면은 이렇게 보이죠.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쪽 로드뷰로 한번 보면 자 별내가람역 주변으로 신도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중대형 건물들 상권이죠. 먹거리 놀거리들이 이쪽에 있고 유치원이나 영어 수학 학원, 스크린 골프 노래방, 스터디 카페 그리고 이런 중형 마트들도 있어요. 스타벅스도 조만간 입점을 한다고 합니다. 경춘선 별내역 앞에 있는 상업지를 보면 역시 상업지답게 대규모 이마트가 있고 고층 주거지도 있죠. 이야 정말 높아요. 상업지역에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곳이 서울 수도권에 또 있을까요? 그리고 별내 신도시의 자랑이죠. 공원과 수변길이 있습니다. 용암천 카페거리길이 있는데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용암천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 주변으로 별내동 카페거리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이쪽도 로드뷰로 한번 살펴보면 자 이쪽으로 용암천 물길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 어린아이들도 뛰어놀고 있네요. 요 용암천 길 따라서 이렇게 쭉 카페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야외에 앉아서 즐길 수 있는 카페길들이 많이 있어요. 차량들도 많이 보이고 요즘 같은 가을 날씨에 이쪽에 앉아서 파스타 먹고 차 한잔하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로드뷰에서 차가 정말 많죠. 별내 현장 답사 가시면 이쪽 길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별내 신도시에 강남권으로 철도 연결되는 호재가 있는데 조금 이따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지와의 거리를 보면 별내에서 서울시청까지 15km고요. 별내에서 잠실까지도 15km입니다. 별내에서 강남 압구정동까지는 신기하네요. 또 15km예요. 이번엔 별내에서 노원구 중계동까지 보면 4.7km입니다. 노원구에서 많이 이주를 했다고 했는데 중계동이랑 정말 가깝죠. 별내 신도시가 5.09 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감이 오시나요? 제곱킬로미터 감이 전혀 없죠. 그래서 별내 신도시를 여의도랑 제가 비교해 볼게요. 여의도가 고구마처럼 생겼죠. 이 고구마를 여의도에 딱 올려놔 보면 똑같죠. 고구마를 별내 신도시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갑니다. 슝 가지고 왔어요. 방향을 조금 틀어서 별내 신도시에 하나 올려놔 보고 이렇게 복사해서 하나를 더 올려놓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충 한번 놔 볼게요. 별내 신도시는 여의도 고구마의 1배 반 정도 크기? 이 정도로 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하철은 경춘선 별내역에서 타면 청량리까지는 28분 걸리고요. 강남까지도 가볼까요? 신사역까지 보면 45분이 소요됩니다. 얼마 전 개통한 4호선 별가람역에서 타면 동대문까지 33분, 별가람역에서 서울역까지는 42분이 걸려요. 지하철에 2개 노선 있긴 한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특히 강남으로 연결되는 게 좀 아쉬운데 이게 조만간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이 또 잘 돼 있어요. M버스 2344번 타면 남양주로 쭉 내려와서 강변북로 타고 송파구로 그대로 연결이 되고요. 직행 1001번 버스를 타도 강남권으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 외에도 서울로 가는 버스 노선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이야기 안 하나 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별내 신도시 교통호재를 보면은 8호선 별내 연장 소식입니다. 23년 개통 예정이었는데 24년 초 정도로 지연될 것 같다라는 소식은 있어요. 어쨌든 개통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경춘선이 지나가는 별내역인데 이게 8호선 암사역에서 연장이 됩니다. 기존의 8호선은 송파구 잠실 강남권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잠실
잠실에서 암사까지만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하고 있는 구간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암사역에서 선사 구리로 넘어와서 가산을 지나서 별내까지 연결이 됩니다. 한 1, 2년 안에 개통을 하는데, 개통을 하면 별내 신도시에서 강남권 잠실까지 20분대면 도달을 합니다. 별내에 다른 호재들도 많이 있는데 지하철 강남권 연결보다 더 좋은 호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파주, 운정도, 동탄도, 위례 신도시도 다 강남 연결 철도 호재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연장해서 또 설명을 드려보면 8호선이 별내역까지 연장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4호선 별내 별가람역까지 추가로 연장될 계획이 있습니다. 예타 중에 있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호재도 있는데요. 분당선 경춘선 직결입니다. 이쪽에 청량리가 있고 수원 분당에서 강남 선릉으로 해서 왕십리, 청량리 이렇게 올라오죠. 그리고 경춘선이 별내역을 거쳐서 마석, 가평, 춘천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분당선이 2018년에 청량리까지 연결이 됐는데, 여기서 경춘선으로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직결로 갈 수 있게요. 연결만 해주면 되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별내 입장에서는 경춘선을 타고 분당선으로 해서 선릉까지, 아니 분당 수원까지 쭉 갈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남부권에서 춘천으로 놀러 가려고 이렇게 직결로 타고 갈 수가 있겠죠. 별내역에서 내리지 않는다고 해도 별내라는 이름을 계속 듣게 되면서 좀 익숙해지고 별내의 위치도 좀 알려지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 직결 사업은 남양주시, 구리시 그리고 지역의원까지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직결로 붙여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빠르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손님, 별내 중계간 터널입니다. 지난 선거에서도 또 얘기 나오고, 영상 초반에 노원구에서 별내 신도시로 많이 이주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여기 별내 신도시 있고, 이쪽에 중계동 학원가 있습니다. 은행 사거리부터 쭉 대로변으로 학원이 정말 많고 아이들 공부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곳이죠. 중간에 불암산이 있는데 이렇게 터널로 뚫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선거 때마다 나오고 있는데 이젠 정말 할 때 됐어요. 관계자분 계시면 희망 고문 이제 그만하고 정말로 해줄 때가 됐습니다. 별내 입장에서는 터널을 타고 요만큼만 가면 초대형 학원가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셔틀버스도 당연히 다니겠죠. 이 구간 거리를 재보면 어바웃으로 한 3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자전거 타고도 가겠는데요. 사업비가 1000억 정도다 라고 하는데, 별내 사는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1000억이 아니라 1조 100조의 효과를 내면 되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죠. 빨리빨리 좀 추진하자고요. 그 외에도 별내 신도시에는 지식산업센터, 축구장, 문화센터 등등등등 호재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여기서 호재 이야기 끝내려고 했는데 그랬다간 별내 신도시 사는 분들한테 저 정말 혼나죠. 이걸 빠뜨리다니. 이거 싹싹 다 지우고, 자, 제일 큰 호재는 역시나 GTX-B 노선입니다. GTX-B 좌측으로는 송도부터 출발을 하고요. 쭉쭉 올라와서 별내를 지나서 마석까지 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여기 별내역이 있고요. 망우, 청량리, 그리고 서울역, 용산, 여의도입니다. 이게 몇 정거장 안 되죠. GTX는 A 노선만 공사 중인데 B, C, D도 빠르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4개의 공구로 진행되는데 12309가 유찰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례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그냥 진행할 걸로도 보입니다. 경기도지사도 GTX 조기 추진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GTX-B 노선 조만간에 뭔가 추진 관련 크게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새로운 뉴스 나오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을 꼭 해주세요. 자, 드디어 여러분도 궁금하고 저도 궁금한 별내 신도시 어떤 아파트 있고 가격은 얼마나 하는지, 지금 같은 부동산 조정장 때 매물 보러 다니고 부동산에 급매물 웨이팅 걸어놓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 공부 안 할 때 공부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보니 어떤가요? 남들이 부동산에 관심 없을 때 관심을 가진 사람들, IMF를 때려맞은 직후인 1999년도 2000년도에, 그리고 금융위기를 때려맞은 2008년부터 2013년 이때쯤까지 부동산에 아무도 관심 없었죠. 폭등론자일 필요도 폭락론자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관심 갖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고객노노에서 아파트, 매매, 그리고 국민평형인 30평대로 필터링을 했습니다. 잠실에서 연결될 예정인 별내역 앞에, 별내역 가까운 쪽으로 별내 쌍용 예가 한번 보겠습니다. 39평형이고요. 652세대 중형단지, 2012년 입주, 준신축 정도로 보면 되고, 실거래를 보면은 2019년도에 6억대에서 가파르게 치고 올라와서 작년 10월에 9억 9,800, 11월에
10억까지 실거래가 됐었고요. 올해 3월에 9억 5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약간 조정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확 떨어지고 그렇진 않은 상황이에요. 거래가 너무 없는 시기여서 정책적으로 좀 변화가 있어서 거래량이 좀 나와야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4호선 개통한 별내가람역 보겠습니다. 지하철 개통 이후로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차량도 많아지고 굉장히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역세권 아파트 중에 별내 별가람역 한라 비발디 아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역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고요. 33평형 볼게요. 478세대 중형단지 2013년 입주 10년차 아파트입니다. 일단 최근에 거래량이 없어서 최근 흐름을 파악하기가 조금 애매한 건 있습니다. 2020년에 6억대부터 거래가 있었는데 작년 여름에 8억대 거래, 작년 12월에 마지막으로 8억 5천 거래가 있었고 아직까지 실거래 뜬 것은 없어요. 대략적으로 시세가 이 정도 간다 파악하시면 되겠죠. 별내 신도시로 현장 답사 가셨을 때에는 지금은 어쩔 수 없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잖아요. 그런 분위기에 맞게 좀 싸게 나온 거, 급매물로 나온 거 이런 거 많이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 부동산 들리셔서 급매물 웨이팅을 걸어놓고 분위기를 한번 보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이 별내 신도시는 여의도의 한 1.5배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큰 곳입니다. 당장 1, 2년 후에 개통이 되는 잠실부터 오는 8호선 연결되는 별내역 주변으로 실생활 편리성이 굉장히 좋아질 걸로 보고 있어요. 도보권이건 마을버스건 뭐건 간에 이 별내역으로 빠르게 연결되는 곳이 호재를 받는 곳이죠. 그리고 8호선이 개통되는 한 1년, 2년 후에 부동산 분위기가 어떨까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미국에 계신 파월 의장님 정도는 알까요? 푸틴한테 전쟁 언제 끝나는지 물어볼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시세를 세심하게 봐야 되는 거고 호재의 반영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리고 키보드 워리어 말만 듣지 말고 현장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부동산 사장님들 이야기를 다양하게 많이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별내 신도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별내 신도시로 이사 계획이 있거나 별내 쪽으로 투자하려는 지인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공유를 해주시면 별내 신도시 설명은 제가 드릴 거고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